보인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대체 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한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아무리 돈을 써도 마를 일이 없는 재벌 총수. 하지만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얽히는 걸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진 않는가 보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걸까?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자라온 나는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비교적 내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와 큰 말썽 한번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자라준 나의 아들. 내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셨다면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보다 8살이 많았던 형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환경에서 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났고 늘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부모님을 속된 말로 물조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형과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진 그 후로 술에 빠져 정신을 완전히 놔버렸다.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하나뿐인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의사는 아버지가 이대로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깨어난다고 해도 시력을 잃은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편할 거라 말했다. 젠장,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깨어난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을 누가 대냐고. 차라리 난 어리석게도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신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그런 나의 바람을 들어준 것일까? 수능시험 당일 새벽 2시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병원으로 향했다. 오전 6시 무렵이 되자 의사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있는 내 표정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징그러웠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진 숨을 거두었다. 난 눈물을 닦고 서둘러 수능 시험장으로 향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병원을 뛰쳐나가는 내 모습에 모두 놀란 얼굴로 날 쳐다보았던 일이 떠오른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은 나는 모두가 원하는 엘리트 대학에 입학했고 그동안 부모님이 모아둔 재산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철없이 행동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전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할게요. 하나뿐인 아들 녀석은 주변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다. 저 나이 때의 나는 철이 너무 없었는데 녀석이 지 엄마를 닮았나 보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죠? 내 어깨를 주무르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하루 동안 쌓인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갔다. 정말이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소중한 행복 속에서 형이 죽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후로 점점 철이 없어지는 날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의 이 행복이 깨져버린다면 난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누리던 행복 역시 그러했다. 언제부턴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았다.
음식을 먹고 또 먹어도 살이 빠지고 하루 종일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하루는 눈이 너무 침침해서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 병원에 갔다. 병명은 당뇨. 상태가 심각해서 신장까지 이미 손상된 상황이라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아내와 아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병원에선 추가적인 합병증의 발생을 막으려면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내가 먹는 물과 음식은 물론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신경을 써주었고 아들은 틈나는 대로 내 곁을 지켜주었다.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은 나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었고 난 이 행복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당뇨성 망막증입니다. 망막 중심에 이상이 생겨서 아마 시력이 많이 떨어졌을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왜 나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걸까? 옆에서 입을 털어막으며 울음을 참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아내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당장 내 숨이 끊어지더라도 아내와 아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아버지, 힘내세요. 나쁜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듬직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아내만 있다면 내 두 눈이 멀어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난 눈을 감았다.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병을 앓은 후로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그 어떤 치료와 처치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난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 그때의 내 아버지와는 다르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내 곁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난 행복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점점 숨이 막혀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진다. 지겹도록 들었던 저 병원의 기계음 소리도, 내 가슴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아내와 아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흐릿해진다. 온통 어두웠던 시야가 갑자기 조금씩 밝아진다. 뭐지? 이런 나에게도 하늘이 마지막 행복을 안겨주려는 걸까? 보인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대체 왜? 여보, 민우야. 왜 그때 나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와 똑같은 얼굴로 말이야. 무개념한 인간들의 가치관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한여름에 일본에서 종종 기사화되는 사건이 있다. 파친코 가게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가 질식사를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은 파친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일종의 징크스 때문이다. 더운 곳에 아이가 막 넘어가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를 하면 크게 딴다는 것이 바로 징크스의 내용이었다.
거기에 그 상황을 잘 참아낸 아이는 인내심이 좋아서 나중에 대성하여 부모를 잘 모신다는 헛소리까지 더해졌다고 한다. 말이 좋아서 징크스지. 그것은 명백한 아동학대고 아이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서 돈을 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빠친코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1년 중에 어느 달은 몇 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다거나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도록 하는 노하우 같은 것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그딴 것들을 노하우로 믿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아이들은 찜통과도 다름없는 차 안에서 부모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천천히 죽어간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한들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직도 여름철 빠친코 가게 주차장에 가면 차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보인다.